네, 여러분, 4대강 바보 시리즈 오늘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그 4대강 바보 시리즈를 모래톱이 생기고 뭐 새들이 돌아온다, 뭐 이게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4대강 바보 시리즈는 2탄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박 교수님 모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박 교수님. 예, 2탄입니다. 바보 예, 두 번째입니다. 이 바보 이야기는 뭐 원래 하면 할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옆집 바보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또 우리 4대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한번 보시죠. 아, 근데 4대강에 우선 그 바보 시리즈 이야기 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난 10일 날 예. 구미보 개방 때문에 구미에서 농민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도 뭐 나오더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펜앤 마이크 말고는 뭐 별로 뭐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제목은 이 4대강의 바닥에서 실지렁이가 생기고 을이 생겼다. 뭐 이 이야기인데 우선 그 전에 말입니다. 지난 그 10일 날 낙동강 보개방 때문에 구미 농민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집회를 했는데 이게 뭐 조선일보에 12월 11일 날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결국은 이 지금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왜 보개방을 하느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 환경단체가 구미 농민 다 죽인다. 그리고 저 삭발도 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 안에 그 내용들이 보니까 저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물은 농민의 생명줄이다. 그러다가 낙동강 물 빠지는 날이 구미 농민 피 빠지는 날이다. 아, 참. 근데 환경단체가 구미농민 다 죽인다가 아니고 환경 바보들이 구미농민 다 죽인다. 그렇죠. 그 환경단체 말을 너무 정부가 말입니다. 이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옛날 그 새만금, 인천공항, 경부 고속철도 각종 국책 사업에 했던 얘기들이 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번 정부는 또 이 소위 말하는 환경 모르는 단체 얘기를 계속 듣고 탈원전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탈원전도 거기에서 나오고 또 이 모든 보에 지금 16개 보 중에 13개를 지금 이제 개방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주민들이, 농민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뭐 개방의 이 주 원인이 녹조 사기극의 망령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저 내용을 쭉 보면 저거예요. 녹조 방지라는 이유만으로 보를 완전히 개방하면은 앞으로 큰 피해가 날 것이다. 근데 저게 뭔가 하면은 녹조라는 걸 방지라는 걸 이야기하면은 여름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겨울에 개방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왜 지금 이 녹조라는 말을 하면서 겨울에 개방하는가 하면은 지난 여름에 개방을 했잖아요. 새 정부를. 개방을 해보니까 이게 녹조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녹조라는 말, 그다음에 겨울에 수질을 개선한다는 뭐 이런 명분으로 겨울은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겨울에는 녹조가 없잖아요. 없는데 없으니까 여름에 이걸 개방하면 더 생길 거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밑에 보면은 거기다가 주민들은 또 그걸 믿고 말입니다. 구미보는 하루의 지역 다른 보보다도 녹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개방 하는 분들이 벌써 녹조나 수질에 대한 거는 이제 대충 그 관측 자료를 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아니까 지금은 다시 뭐 하는가 하면은 물새하고 모래톱처럼 절여가지고 저게 저 지난번에 저 물새 날아온 거 저거 지금 낙동강 저 하류에 저게 지금 합천 창녕보 그쪽이 뭐예요? 거기에 환강 유입부에 저 보십시오. 또 물을 다 빼가지고 완전히 모래톱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녹조 문제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 보죠. 이 논문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문으로 가지고 거의 끝난 이야기라고요. 그 물을 이렇게 흘려주고 섞어주니까 녹도가 더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Factors affecting growth of various microalgal species군요. 그 논문으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녹조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흐르는 물이 녹조가 더 생겼고 예. 논문도 이렇게 국제적인 유명한 논문에 이게 나왔고 유명한 학술지에 나왔고 예. 거기다가 또 이건 뭔가 하면 수질 문제도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수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논문들이 예. 국제학회에 지금 다 나와가 있는데 그리고 이 펜앤마이크에 이게 논문도 예. 걸어놨어요. 이거. 예. 예.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건 논문도 다 나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추진하는 정부라든지 일부 그 반대했던 교수들도 녹조가 이제 더 이상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스스로 왜냐하면은 논문을 간두고라도 새 정보를 열었더만 더 올라갔잖아요. 예. 그걸 아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연성 회복이다. 그 이야기. 지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모래톱 저렇게 지금 네. 만들어 놓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강바닥에 실지렁이가 산다. 네.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지렁이가 사니까 더러워졌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면은 뭐 강바닥에 사급수 생물이 늘었다. 그 다음에 뭐 저 성천보에 실지렁이가 나오고 낙담보, 구미보, 달성보에는 붉은 깔따구가 나오고 뭐 오염 내성종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근데 근데 뭐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있네요. 뭐 도롱뇽에서부터 뭐 별별 생물들이 다 나오네. 근데 저거를 보니까 우리 저게 선동하는 분들 거기에다가 이걸 또 반대하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 저게 아주 나쁜 것처럼 하니까 언론에서는 또 이게 웬 거냐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금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실지렁이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실지렁이가 있어야 되고 바닥에 뻘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실지렁이는 우리 저 어항에도 넣는데 그렇죠. 일부러 물고기 밥이죠, 저게. 물고기 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4대강 이게 이제 그 실지렁이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2013년도에 저게 저 4대강 보러 뻘이 생겼다고 또 한번 저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말입니다. 예. 그래 가는 하면은 여기에 그 영산강에 성천 죽산보에 가지고 한번 또 저런 쇼를 한번 했다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도 나가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뻘이 생긴다. 그리고 또 실지렁이 번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이게 결국 뭐냐? 물이 맑아지는 자정현상이에요. 물이 맑아진다고요. 보십시오. 이게 원래 이게 뭔가 하면 저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댐이죠. 그렇죠. 댐. 보를 만들고 또 저거 우리 하수 1차 처리장도 저렇게 해요. 맞습니다. 나쁜 물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모아가 가라앉히는 거죠. 예. 가라앉히면 요 깨끗한 물이 나가잖아요. 예. 이 원리를 언제 처음 이용했는가 하면은 하수 1차 처리인데 영국 런던 템즈강 그쪽에서 1889년에 벌써 100년 전에 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정화시켰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저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리고 거기에 실지렁이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환경 기초 지식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물 속에 있는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말입니다. 부유성 물질, 물 위에 떠 있는 거 있지요. 그다음에 용존성 물질은 이게 소금기 같은 게 녹아 있는 거 있다고요. 네. 이 두 개로 크게 이제 나누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질을 측정할 때 말입니다. TDS라 해가지고 토탈 디졸버드 솔리드 녹아 있는 모든 용종성 물질 총 용종성 물질하고 예. TSS라 해가지고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부유성 물질 그걸 다 합해가지고 총 고형 물질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요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우리 대기에서 말입니다. 우리 요즘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예. 공기에는 뭐 하는가 하면은 이게 물에는 부유성 물질, 용존성 물질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공기는 입자상 물질, 가스상 물질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근데 저 입자상 물질을 크게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은 먼지군요. 먼지를 하기도 하고 분진을 하는데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걸 우리가 먼지밖에 측정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와 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 거죠. 하고 2000년대 와가지고 초미세먼지. 저 차이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먼지 안에도 미세먼지가 다 포함이 돼요. 네. 초미세먼지까지. 네. 다 포함이 되고 또 미세먼지 안에도 초미세먼지가 포함이 되죠. 지금 우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 가능한 것은 측정 기술의 발달이죠. 측정 기술에. 네. 그 90년대부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었고 2000년대부터 이제 이게 됐는데
이게 차이가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전체 이게 좀 미세먼지는 거의 이제 저기 PM이란 말이 저기서 나온 거지. 파티큘레이트 매터에서 나온 거죠. 그 10마이크로 이하,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저게 예. 저 크기가 둥근 원이 저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저겁니다. 그 이게 저 머리털 자르는 거죠. 예. 머리털의 직경 중 안에보다 훨씬 작죠. 네. 그리고 이제 PM 2.5가 바로 초미세먼지죠. 예. 왜 저걸 분리했는가 하면은 먼지는 큰 것들은 들어가면서 다 코털에 걸리는데 미세먼지는 우리 폐포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뭔가 하면 폐포에서 혈관을 통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저 측정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자 측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저거하고 저 바로 입자상 물질하고 물에 있는 부유성 물질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크게 유독한가 하면은 저 입자상 물질 그 표면에 네. 가스상 물질이 붙어요, 저렇게. 음. 저기 전하를 띄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똑같은 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부유성 물질이 물에서 네. 저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붙어요. 네. 붙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뭐가 되느냐? 뻘이 되는 거죠. 그 뻘이 되고 거기에 이제 실지렁이가 붙어가지고 저걸 먹어 치우는 거죠. 예. 분해하는 거죠. 네. 분해하고 빨리 분해되도록 이제 이게 섞어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하면은 이 부유물질, 이것이 가라앉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가라앉으니까 물은 깨끗해지죠. 예. 수질 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저걸로 가지고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그 영산강의 이 성촌보, 죽산보의 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여기 바로 여기에 부유성 물질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관측된 우리나라 그저 국가 측정망에서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나. 저 사람들이 저걸 선동할 때 저는 드디어 수질은 확실히 좋아졌겠구나. 뻘이 내려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했다니까요. 하니까 보십시오. 엄청 좋아진 거죠. 이게 저 부유성 물질이 2009년하고 2012년을 비교하니까 평균 7.7mg per 리터. 상당히 좋아진 거죠. 예,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건가요? 그렇죠. 네. 저게 뭔가 하면은 아래는 2009년, 저걸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은 2009년에 2월 달에 측정된 거하고 2012년에 2월 달에 측정된 거하고 네. 짝을 지어가지고 각각 이렇게 비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2013년도도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이쪽에 뭔가 하면은 2009년도가 같은 짝을 지었을 때 2009년도가 2013년도보다도 훨씬 농도가 높은 거죠. 예. 그 수질이 훨씬 개선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소양호 같은 데도 보면은 말이에요. 들어올 때 네. 엄청난 유기물이 들어오고 탁수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제 댐 밑에 가라앉죠, 그게. 그게 가라앉는 네. 거죠. 저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올 때 저기도 뭔가 뭐 여러 가지 낙엽이라든지 뭐 그 위에 사는 분들이 나왔던 것들 뭐 여러 그 농사 지을 때 나오는 예.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거죠. 가라앉는데 이게 어떻게 가라앉는가 하면은 부유성 물질은 가라앉고 저기서 요것이 다시 용존성 물질이 이제 분해되면은 물에 녹는 거고. 그렇죠. 저기 보면 released in dissolved form 저기 바로 그거죠. 네. 이 녹아 있는 분해시켜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게 뭐냐? 저걸 우리가 바이오 터베이션이라 그래요.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섞어 주는 거죠. 자기가 저기 청소 동물들이 저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저게 없으면 저렇게 빨리 분해가 안 돼요. 예. 저걸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하고 저하고가 네. 여러 가지 그걸 했어요.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망하고 뭐 여러 논문도 냈는데 그런 논문들이 지금 이 책에 예. 보면은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저걸 잘 그 디토로? 다이토로라는 사람이 다이토로. 이게 거의 뭐라 그러나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유명한 교과서인데 저런 쪽을 잘 하려 그러면 이런 책을 한번 보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제가 썼던 논문이 여기에 참고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 네. 교과서에 자기가 쓴 논문이
이 참고 문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교과서. 네. 이 책이 아마 이게 그렇게 이 분야를 뻘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뻘리 이야기 뻘 가지고 자꾸 흩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뻘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을 한번 꼭 좀 뭐 읽어보면은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예.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실지렁이의 이 자정 능력을 우리가 생태학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조금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태계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생물적인 요소하고 생물적인 요소로 나눴습니다. 그 우리 자연 생태계에 우리가 보면은 뭐 토양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무생물적인 요소, 그 바이오틱 팩터, 바이오틱 컴포넌트, 에이바이오틱 컴포넌트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이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태양이 있고 태양을 가지고 광합성하는 생산자가 있고 그 광합성해 가지고 생산자가 식물이죠. 예. 그 식물을 이제 소비자 동물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자가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 물질은 저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지요. 예. 순환되고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다가 다시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에너지의 그 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의 그 순환과 일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실지렁이는 분해자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드려요. 예, 일부 소비자 기능도 뭐 없지는 않겠는데 그죠? 아, 소비자보다 이게 독특한 그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저 분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해자가 없으면은 지구 생태계는 말입니다. 물질이 순환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생산자가 없으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생산자의 광합성과 분해자의 이게 그 다시 사이클을 다시 돌리는 예. 제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분해자의 이 주가 뭔가 하면은 미생물들입니다. 네. 박테리아나 당연합니다. 곰팡이들. 그죠? 네. 그런데 독특하게 저기에 관여하는 이 지렁이. 네, 지렁이다.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여기 보면 디트라이터스 피드라 해가 저게 뭔가 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하는 동물이 저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청소 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 유기물을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뭔가 하면은 지렁이에요. 육상 생태계에서는 낙엽이 썩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썩은 것만 먹어요, 저게. 예. 그 소비자는 살아있는 썩지 않는 걸 먹는데 저기 썩은 거를 먹어주니까 거의 분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떤가 하면은 지금 실지렁이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저렇게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저 좀 전에 이제 소양강 탕류가 들어온다는 그 예, 장면입니다. 예. 들어오면은 요것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뻘이 되잖아요. 네. 그 뻘을 이렇게 이제 실지렁이가 분해하고 먹어치우고 물론 저기에 각종 미생물들이 있지요. 예. 같이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하면은 요 마지막 실지렁이는 누가 먹느냐? 물고기가 먹는 거죠. 아, 그놈 참 살살 녹네. 누가 저런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가 낚시할 때 지렁이 쓰잖아요. 예. 제가 보면은 낚시할 때 우리가 지렁이를 쓰고 엄청나게 물고기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지렁이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는 거지. 엄청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저게 실지렁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주 우리가 버려가지고 자연계에 이 썩어 있는 것들을 먹고 다시 물고기에 줘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데 마치 지금 뭔가 하면 이 4대강에 이거 지금 그냥 이걸 어떻게 폄하해 보려고 각종의 노력하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 이게 4대강 보에 실지렁이가 산다. 그래가지고 보가 잘못됐다 그런데 저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물이 아주 정화되는 거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4대강 반대하는 교수들, 이 반대하는 교수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른 지식을 모르니까 컬처를 그중에 특히 뭔가 하면은 이 컬처럴 리버를 내추럴 리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강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거기서 물을 이용하고 사람이 살고 하수를 버리고 거기서 먹는 물을 꺼내고 농사를 짓고 산업용수를 쓴다는 것은 그건 컬처럴 리버예요.
네. 지금 보십시오. 영산강도 저 위에 광주가 있고 네. 광주라는 큰 도시가 있고 말입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어요. 영산강 저 지금 보 만드는 데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컬처럴 리버지 저게 내추럴 리버입니까? 네.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지. 낙동강도 보십시오. 대구 뭐 저게 말할 것도 없죠. 뭐. 예, 저 위에 뭐 김천, 예. 구미 뭐 줄줄이 전부 저기 컬처럴 리버지. 예. 거기다가 금강도 요 대전이 상류에 있고 말이에요. 농업 용수로 쓰고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강도 여주 이포보, 여주, 이천, 뭐 원주도 있고 충주도 있고 뭐. 예. 그런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왜 자연형 강처럼 안 되느냐 이걸 가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강에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이 점오염이라는 게 있고 비점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점오염은 들어올 때 이게 영어에서 원래 포인트 소스, 난 포인트 소스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예. 포인트라는 말을 가지고. 근데 저기에 들어올 때 점오염은 뭔가 하면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공장 폐수처럼 지도에 하나의 점으로 찍을 수 있다가 점오염이에요. 저 비점오염은 뭔가 하면 비가 오면은 지금 논밭에 지금 씻겨 내려오잖아요. 네. 비료라든지 또 우리 뭐 가축도 이 방목을 하면 씻겨 내려오고 도시 지역에 비가 이 거리에 비가 오면은 거리를 쓸고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비점. 다 예. 씻겨 내려가는. 예. 저게 비점오염인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은 외부 유입은 차단에 한계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낙동강, 영산강, 금강, 뭐 한강 저쪽에 해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찾고 해가지고 오염 물질을 못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반은 못 찾아요. 반은 왜냐하면 비 올 때만 들어오니까. 그 외부 유입은 차단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저런 한계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보십시오. 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게 2007년 3월 28일 나온 건데 보십시오. 저게 뭔가 하면은 저게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2005년까지 말입니다.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지요. 28조 6천억을 쏟아부었지만은 네. 수질은 나빠졌다. 저게 왜 저래 되는가 하면은 외부 유입을 차단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 외부 유입은 차단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제가 지난번도 보여드렸죠. 예. 지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영산강에서 나온 저 기억 물고기잖아요. 예. 그 저런 거는 싹 까먹고 자꾸 지금 뭔가 하면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저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영산강에 저게 저 기억 물고기고 낙동강의 녹조라고 해요. 네. 저게 왜 저러냐? 외부 유입은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 저걸 선진국에서 벌써 알지요. 예. 알아가지고 한 게 뭐냐? 바로 보를 만들고 그 보에 의해 가지고 밑에 사진이 어디? 세종보입니다. 아, 세종 예, 맞습니다. 하나의 예. 보를 예를 제가 됐는데 보에 물을 찼을 때 그 지금 뭐하면 영국 런던에 옛날에 45개 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보를 만든 게 뭔가 하면은 보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 유입원을 차단을 못 하니까 일단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걸 가라앉히는. 그렇죠. 네. 들어온 걸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는 게 바로 뻘이에요. 네. 그 뻘을 옆에 있는 저 실지렁이가 계속 저런 식으로 섞고 분해하고 또 자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물고기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에 뻘이 생기고 실지렁이가 있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온 물을 강물 내에서 정화하는 기작이라니까요. 예. 그 저걸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실지렁이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외부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저걸 우리가 흔히 분해되는 부식 썩었는 이런 거예요. 썩었는 쓰레기 디트라이투스라 그러는데 부식 물질을 실지렁이가 청소를 하고 네. 자기는 스스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 교수들이 뭐 그걸 선동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언론은 야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실지렁이가 나왔다. 그 바닥에 뻘이 생겼다. 그 실지렁이가 있고 뻘이 있다는 것은 4대강 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논문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고기들도 좋아하겠는데요. 예, 고기. 그래서 지금 4대강에 가면은 말입니다. 고기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요즘 참 저는 이 KBS, MBC 이런 걸 안 보는 대신에
집에 가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예. 낚시를 봅니다. 낚시. 예, 예. 낚시 채널을 보는데 예. 이 낚시 채널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예. 제가 벌써 그 낚시 채널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몇 년 전, 오래전만 해도 예. 이 붕어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예. 낚시 그 붕어 낚시 가면 막 월척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저는 야 이거 뭐 이렇게 장이 좋아졌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4대강에 이게 볼을 만들고 나서 저런 식으로 바닥에서 실지렁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저거 말고도 뭐 깔따구 유충도 뭐 있고 이런 거는 그게 말입니다. 예. 그게 결국은 먹이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잘 자라요. 그리고 또 이게 물고기의 특성이 갑자기 팍 번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번식을 하고 그럼 그 잡아줘야 돼요. 예. 어민들이 가서 잡아가지고 그걸 먹도록 하고 이제 그게 혹시 이제 뭐 중금속이나 다른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대강이 지금 보 만드는 이 본류는 끊임없이 물을 쓰고 내추럴 리버가 아니고 컬처럴 리버고 예. 거기에 외부에서 오염 물질을 차단할 수 없으니까 도롱간이에요. 예. 돈 없는 것은 컨트롤 리버는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까? 그냥 그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강이다 이거지. 인간의 문명의 영향을 자연 하천이라. 자연형 하천, 문명 하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문명. 예. 그게는 뭐 컬처럴 레이크, 컬처럴 유트로피케이션 뭐 이런 말 쓰죠. 그게 뭔가면은 그게 저 호수 같은 것도 주변에 사람들이 살면은 예. 여기 영양 물질이 들어오니까 부영양화가 빨리 일어나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컬처럴 유트로피케이션, 뭐 컬처럴 리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하천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강의를 못 들어요. 저는 83년도 대학원생 때 거기에 외국에서는 환경과에서 그런 걸 가르치죠. 그걸 이제 포타몰로지라 해가 하천학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있고 또 그 스트림 세니테이션 하천 위생학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데 바로 그런데 이런 이야기 다 나오죠. 근데 그런 걸 안 듣고 이제 이게 뭐 환경 전문가네 뭐 또 논문도 하나 안 써보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먹는 물에 왜 지렁이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그렇죠. 지렁이보다 더 조심해야 되니 새똥인 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오늘 참 4대강 예. 바보 시리즈. 예. 예. 4대강 바보 시리즈 예. 2탄이었습니다. 실지렁이 얘기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박 교수님 주신 종이 밑에는 주제 바보들의 4대강 실지렁이 뻘소도 그 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환경단체가 아니라 환경 모르는 단체. 그걸 꼭 좀 넣어주세요. 예. 환경단체가 아니라 환경 모르는 단체 얘기도 오늘 또 좀 했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